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었던 아시아나 IDT. 자, 결국에는 2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아시아나 IDT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축하드리고 이제 이후에 주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관심 종목을 조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스스로 한번 진단하고 체크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바로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 세 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살아있는 종목인지 죽은 종목인지 자, 이 차트를 보는 방법.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준비했고요. 두 번째, 자, 내가 보유한 종목들 재료가 어떤 재료이며 추후에 부각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겁니다. 바로 재부각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에 맞는 투자로 내가 매매 임하고 있는가? 자, 바로 나의 성향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체크 점검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영상 시청하시는 대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여기로 숫자 3번 혹은 자 체크리스트 체크 자 체크라는 단어 혹은 숫자 3번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면은 바로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를 제가 전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 IDT 어떤 이유로 올랐을까? 당연히 지금 보시면은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합병 심사 시기가 확정이 됐습니다. 시기 확정. 자, 2월 14일 전으로 일단은 확정이 된다. 일정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아시아나 IDT는 상승이 나온다라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조금 빨리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전일 어떻게 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요. 오늘 장중에 조금 밀렸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플러스 20%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면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핫한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핫한 이슈가 많은 것 중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치 테마주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한동훈 관련주, 그리고 오늘 갑작스럽게 이 이낙연 관련주가 시장에서 조금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그 밖에 두 번째로는 AI, 자, 온 디바이스 관련주 중에서도 이 반도체 섹터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수급을 좀 흡수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이 빠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특정적인 테마가 계속적으로 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번 테마가 급등이 나왔다. 자, 그러면은 1번 테마가 조금 쉬어주는 시점에 바로 2번 테마가 상승이 나오고요. 2번 테마가 한 차례 쉬어주는 구간에 다시 또한 3번 테마. 자, 이런 식으로 수급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목이 조금 빠질 수는 있습니다. 자, 빠질 수는 있어요. 자, 근데 빠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재차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끔, 자, 3번 수급이 빠졌을 때 이렇게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1번 섹터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시장을 조금 관찰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시아나 IDT, 자, 주봉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주가,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종가상에 주봉이 마감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에 만약에 22,000원 위를 안착한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권 저항대 라인에 맞물려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 전 개인적으로는 조금 쉬어줬다가 2월 되기 직전에 한 번 더 크게 반등이 나오는 게 조금은 더 안정된 흐름이라고 보고요. 뭐 바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좋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한 차례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 걷어내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자, 일단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미 여기 지금 차트를 좀 상세하게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오늘, 자, 오늘 보시게 되면은 한번 주가가 꺾였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전일 상한가, 그리고 여기
아랫꼬리가 보입니다. 아랫꼬리. 자, 이 아랫꼬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장중에 한번 음봉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포인트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한번 꺾였다라는 거는 이미 지지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 지지선이 무너졌는데 이 자리에서 투자 심리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다시 이 매물을 끌어올리고 상승을 시켰다라는 말 자체가 한편으로는 털고 갈 사람들, 자, 털고 갈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주가가 빠지고 다시 올라왔다. 즉, 매도할 사람들은 자, 매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매도하고 나가. 혹은 손절할 사람들, 너무 고점이라서 무서운 사람들 손절하고 나가. 자, 그러면 뭐다? 자연스럽게 악성 매물, 그 다음에 고점 부담 매물. 자, 이런 물량들을 전부 다 흡수를 하고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뭐다? 엄청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상승 흐름. 자, 따라서 지금 만약에 아시아나 IDT를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요. 자, 오늘 일단은 만들어진 이 저항대 라인은 크게 의미가 없고 그 위에 저항대. 자, 19,200원과 2만원 라운드 피겨. 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가 뭐다? 유지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홀딩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19,000원이 한 번 더 이탈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추가적으로 18,000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가격대를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일단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열기를 띠고 있어요. 자, 열기를 띈다라는 말은 힘이 좋습니다. 힘이 좋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힘이 좋은 장세에서 어떤 특정적인 개별 호재 이슈에 대한 종목만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새로운 테마, 그리고 이제 막 부각받기 시작한 그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자, 저는 다음 주부터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을 다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주 급등 섹터. 자, 이 대충 힌트만 조금 드리자면요. 지금 우선적으로 이 STO와 정치, 자, 그리고 이 반도체. 저는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STO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열된 국면이긴 하지만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이 눌림 자리에 임박한 종목들이 되게 많고요.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한동훈 테마가 가고 있죠. 근데 최근에 새롭게 부각받는 이낙연 테마주들 뿐만이 아니라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인맥주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오늘 이낙연은 출발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밖에 여러 인물주들 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반도체. 자, 이 반도체는 지수를 견인하는 지수 견인 핵심 섹터입니다. 자, 근데 온디바이스에 관련된 이전 이슈가 나왔죠. 자,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24, 갤럭시 북. 야, 여기에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해서 출시를 한다고 해요.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내용들은 간단히 요약하면은 챗GPT 같은 특정 서버에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연동해서 바로 디바이스 안에 AI 챗GPT가 탑재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엄청난 이슈 수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핵심주들, 자, 오늘 제주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긴 했지만은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후속 섹터들과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한 번 더 화두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아시아나 IDT 물론 계속적으로 홀딩하시고 수익 극대화시키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현금을 전환시킨 물량들 정도는 다른 테마에 편입해가지고 수익을 조금 더 분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주에 급하게 올랐었던 테마주들이 오늘 오후장 혹은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는 것이 뭐다? 바로 눌림 매매. 자, 이 눌림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그리고 실제로 수익과 직결시킬 수 있는 눌림 매매 방식에 대해서 제가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의 꽃 정치 테마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자, 4년. 자, 이 4년 주기에 4월 달에
이 총선 테마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자, 그리고 5년 주기 이 3월마다 대선 테마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총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면은 200에서 300% 수익 달성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 자, 지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 테마는 어떤 패턴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바로 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선을 준비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과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선 20대 대선 시점에 자, 이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누가 당선이 될지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결과적으로 자, 1년 내지 2년 동안에 작게는 300%에서 1000%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실제 사례들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수익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우선적으로 지금 총선이 얼마가 남았나요? 총선. 자, 총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이죠. 거의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미 발빠르게 지금 선매집을 해두고 그 이벤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인식하기 전부터 언제 주가를 올릴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니 벌써부터 지금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시겠지만은 과거의 통계 흐름상으로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반응이 오고요. 그리고 이 대선 같은 경우에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 자 1년 사이부터 매집 이후에 슈팅이 나온다라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이 총선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대선이 어떤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총선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이 정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미래는 당연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점쳐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가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 자, 이때가 보통 2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전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권 지지율. 자, 지금 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호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권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입니다. 대권 지지. 그리고 세 번째 대선 후보 결정. 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2년 사이에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자, 선호도 조사.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는 보통 대선 치르기 2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1년 6개월. 자, 이때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미 조금씩 초석이 다져진다라는 거죠. 이때 한번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자, 대권 지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전. 자,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2024년, 2025년, 2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2027년 3월이 제가 알기로는 대선 이제 투표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이 기간을 뺀 시점이 실질적으로 대선주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 대선 후보 결정날. 자, 이때가 바로 한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자, 이렇게 자,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의 기회가. 자, 이게 뭐다? 바로 대선 관련주를 접근하는 시점과 요령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언제 이렇게 수익이 터져줄지를 미리 알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뭐다?
당연히 총선에서 결정되는 이제 후보들, 차기 대선 후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내년 4월쯤 되면 윤곽이 점차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에 먼저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 세 번의 기회라는 대선주에 대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의 전략을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차트에서 선매집에 나선 정치 인맥주들이 선매집에 나선 정치 인맥주들이 각 후보 거론자들마다 한두 종목씩 한주 종목씩 선명하게 지금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후보가 차기에 이 차기 대선 후보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느냐. 자, 이미 주식시장에서 돈을 쓴 흔적으로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기보다 정말 이 500%에서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포인트들, 말씀드렸었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그리고 여당 야당 후보 결정 투표. 자, 이 시점 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먼저 사례를 들어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서연이라는 종목입니다. 서연. 자, 과거 윤석열 정치 인맥주로서 엮였었던 종목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차트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2020년도 초,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1,500원이었던 주가입니다. 자, 2020년도 초에 1,500원이었던 주가가 고점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2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6,200원까지. 몇 배가 올랐나요? 자, 이거는 100%, 200%가 아니라 2000%가 올랐어요. 2000%. 가장이 아닙니다. 절대 가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점 대비 2000%가 올랐다는 겁니다. 자, 올라갔던 시점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2020년도 이제 3월 10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 전에 2020년도 8월에 뭐가 있다고 했죠? 선호도 조사. 자, 1차 시세가 나온 시점. 자, 2020년도 8월에 현재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자, 확대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시점이 선호도 조사 시점인데 이때가 8월이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번이 어디라고 했었죠?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2021년 1월에서 3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1월에서 3월은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이때도 한번 눌림목이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큰 슈팅이 나와줬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여론조사. 자, 2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 날이 언제다? 2021년도 11월입니다. 자, 2021년도 11월. 자,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는 다 보이진 않지만 제가 조금 늘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라인대가 3차 후보 결정 투표. 자, 이렇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딥니까? 자, 박스권, 이 박스권 저점 수렴을 하고 실질적으로 1차 선호도 조사 때 기본적으로 몇 프로 올랐나요? 자, 저점 대비 500%가 이미 이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대비해가지고요, 중간에 한번 눌림목 현상이 나왔고 7,500원대 라인에서 바로 15,000원 구간대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또 200%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이 시점 대비해가지고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에서 또 마찬가지로 200%가 더 올랐습니다. 자, 저점 대비 2000%, 그리고 중간중간에 1차, 2차, 3차 여기서 진입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00%는 먹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과거 통계 사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이 서연이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니까는 네가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후보였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관련 테마주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테마주에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1차 차기 대선 선호도. 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집중하고 까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대권 지지. 이건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여야 대선 후보 결정.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같은 경우 2020년도 8월경이고요. 자, 그리고 지지율 조사는 1월에서 3월. 여야 대선 후보 결정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11월입니다. 자, 이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였다는 겁니다. 자, 먼저 8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어디 있는지. 자, 8월 주가 여기입니다. 8월 주가 여기에요. 자, 이 현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수익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속적으로 매집한 흔적들이 보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이벤트, 자, 선호도 조사가 발생이 되자마자 바로 주가는 얼마입니까? 자, 거의 또 마찬가지로 200%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 자, 이때 조금 주춤하지만 어쨌든 크게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줘서 이 고점 대비 마찬가지로 거의 또 200% 상승이 나와줬다. 자, 이렇게 200% 상승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자,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승권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의 시점에 대비해가지고 200% 이상씩 상승이 나왔다라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핵심은 뭐냐면은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당선되기 직전에 이미 세력들은 돈을 쓰고,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누군가는 된다라는 기대감, 자,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이렇게 뻥튀기 하면서 경선이 되기 전까지는 못해도 500에서 많게는 1000% 가까운 큰 수익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통계의 사례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대선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 직전에 우리는 이 대선주와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꼭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뭐 의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 종목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서현탄 메탈 같은 경우 윤석열 테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집한 흔적들이 확인이 되시죠. 매집 흔적 이후에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론조사 기간, 그리고 대선 후보 결정 투표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재명 관련 테마 뭐 있습니까? 동신건설. 자, 이 종목도 차트를 조금 늘려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집을 한번 거치고, 지금 이게 차트가 조금 늘려서 안 보이는데 이때 구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량 거래로서 윗꼬리로 물량을 흡수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자, 이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바로 한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마찬가지로 3차, 자, 이렇게 1000% 가까운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게끔 시세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4, 5년 주기마다 발생할 수 있는 테마를 자, 2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어떤 후보가 차기의 대선 후보가 되느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렇게 돈을 쓴 흔적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여론들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자, 차기 대선 주자. 자, 결국에는 대선을 위한 총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결정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대선 주자를 찾아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후보자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미 힌트는 흘려드렸습니다. 3번의 이벤트 기간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선 임박 시기가 왔었을 때는 이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때 남들이 뭐 대선 주자, 뭐 대선주 떠드는 시점이 온다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오히려 저희는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매집을 하고 선수들은 이미 그때 다 빠져나가는 구간이에요. 자, 이 점을 꼭 주의를 하시고요. 자, 저를 한번 믿고 이 총선부터 차기 대선 테마까지 시원하게 한번 수익 내실 분들만 특별히 지금 제가 오늘 이 영상에 혼을 담아서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이제 저와 같이 이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실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배너 번호, 자, 위아래로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총선,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자, 이제 대충,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지금 시장에서 엄청 핫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종목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후보자들, 지금 엄청 많습니다. 뭐, 이준석도 있고, 조국 테마도 있고, 김동연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자, 이런 정치 인맥주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차기 대선을 생각을 해가지고 총선부터 미리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년 전부터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분명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확인이 된 부분이실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는 후보들을 먼저 찾고, 자, 거기에서 찾는 과정도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후보 종목군들을 분류를 해두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제가 지금 현재 2종목 정도 분류를 해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선매집에 들어가 있는 여러 종목들이 많아요. 자, 힌트를 제가 조금 드리겠지만은 어떤 종목들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한번 참여를 해 보셔가지고 대선까지 우리가 몇 프로다? 500에서 1000% 한번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한번 저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딱히 뭐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서로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한번 이번에 주식에 꽂힌 정치 테마에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